사람의 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화려한 말, 그럴싸한 약속? 아니에요. 진짜 진심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는 법이죠. 오늘 한 아버지가 딸의 미래를 위해 특별한 여행을 떠납니다. 고급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회장님 대신 평범한 어르신이 되어서요. 과연 그가 그곳에서 발견할 것은 실망일까요? 아니면 희망일까요? 저녁 6시가 넘은 시각이에요. 중견기업 회장 박진수의 서재엔 따뜻한 스탠드 불빛만 켜져 있었죠. 진수는 서류를 보다 말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40년을 사업만 하며 달려온 사람. 그런데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들어와. 아빠 바쁘세요? 아니다. 앉아라. 아빠, 제가 오늘 온 건요. 말해봐.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긴장한 건 대학 진학 때 이후 처음이었죠. 진수도 그걸 알았어요. 딸아이가 뭔가 큰 결심을 하고 왔다는 걸요.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 네. 은행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강민호라고. 착한 사람이에요, 아빠. 나이는 35이요. 저보다 3살 위에요. 집안은 부모님이 시골에 계세요. 평범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아빠, 민호 오빠는 정말. 알았다. 진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서연은 아버지의 차분한 반응에 오히려 당황했죠. 화를 내거나 반대할 거라 예상했는데 너무 조용했거든요. 아빠 화 안 나세요? 내가 좋다는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하겠니? 정말요? 그럼 한번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시간 되면 만나자. 가봐라. 늦었다. 네, 감사해요, 아빠. 하지만 혼자 남은 진수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죠.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동업자였던 사람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도 난 사람을 잘못 봤지. 30년 전 진수는 가장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당했었어요.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도망간 그 사람 때문에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죠. 그때의 상처는 아직도 진수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김비서 들어와 봐. 네, 회장님. 조용히 좀 알아봐줘. 한국은행 강남지점의 강민호라는 직원. 인사 기록이랑 근무 태도, 평판. 다 알아봐.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따님 관련해서인가요? 그래. 조심스럽게 해. 알아차리지 못하게. 네, 알겠습니다. 진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조사만으로는 부족했죠. 사람의 진짜 모습은 서류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는 옷장을 열고 오래된 점퍼 한 벌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살아계실 때 주말마다 입던 옷이었어요. 직접 봐야겠어. 내 눈으로. 사람은 편한 자리에 있을 때 본 모습이 나오는 법이지. 진수는 결심했어요. 내일 당장 허름한 차림으로 그 은행을 찾아가기로요. 딸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엔 절대 사람을 잘못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에요. 평소 같았으면 고급 세단을 타고 회사로 향했을 시간이죠. 하지만 오늘 진수는 낡은 점퍼에 구겨진 베이지색 모자를 눌러 쓰고 지하철을 탔어요. 사람들 틈에 섞여 있으니 그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가보자. 진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긴장됐죠. 60평생 이렇게 떨린 적이 언제였을까요?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도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갔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은행 안은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로비 한쪽에선 ATM기 앞에 줄이 늘어서 있고 대기석엔 어르신들과 직장인들이 번호표를 들고 앉아 계셨죠. 진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번호표 발급기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 여기 예금 적금 이거 누르시면 돼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요즘 이런 기계들 참 복잡해요. 저도 헷갈려요. 진수는 대기석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멀리 창구 직원들이 보였죠. 그중 한 명이 민호였어요.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더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일단 지켜보기로 했죠. 그래서 이 통장이 맞는 건가? 네, 맞다니까요. 그럼 도장 찍어주세요. 빨리 좀요. 아, 그래. 미안해요. 됐습니다. 다음 분. 진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저런 태도라니. 하지만 그는 표정을 감추고 계속 관찰했죠. 시선을 옮기자 5번 창구에 민호가 보였어요. 민호는 한 중년 남성 고객과 대화 중이었습니다. 네, 고객님. 이 상품은 금리가 조금 더 높지만 중도 해지하시면 불이익이 있어요. 혹시 목돈 쓰실 일이 있으실까요? 글쎄, 아들 결혼 자금인데 내년쯤이면 쓸 것 같아서. 그러시면 이 자유적금이 더 나으실 거예요. 금리는 조금 낮지만 필요하실 때 자유롭게 찾으실 수 있거든요. 아, 그게 나을까? 고맙네, 젊은이. 천만에요. 고객님께 제일 좋은 걸로 해드려야죠. 진수는 그 모습을 유심히 봤어요. 수익보다 고객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엔 이른 것 같았어요. 한두 번의 친절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좋아, 일단 저기부터 가보자. 진수는 일부러 민호가 아닌 3번 창구로 갔어요. 비교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민호가 특별한 건지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일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죠. 무슨 업무세요? 저 통장 하나 만들고 싶은데요. 예금이요, 적금이요? 예금으로 30만 원 정도 넣으려고요. 30만 원이요? 그럼 이거 하세요. 여기 신분증이랑 도장. 근데 이게 금리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 다 써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에휴, 연 2.5%예요. 그리고 요즘 이런 소액은 인터넷 뱅킹으로 하시는 게 나아요. 굳이 은행까지 오실 필요 없이. 그래요? 네. 다음 분. 진수는 입맛이 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저게 요즘 은행 서비스인가. 다시 대기석으로 돌아온 진수는 민호의 창구 번호표를 새로 뽑았습니다. 민호의 창구 앞엔 70대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는 보청기를 끼고 계셨죠. 민호는 평소보다 조금 더 크고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 통장은요, 1년 동안 안 쓰시면 이자가 더 붙어요. 뭐, 이자가 뭐라고? 돈이 더 불어나요. 1년 동안 안 찾으시면요. 아, 그래. 그럼 좋네. 네, 좋죠. 근데 중간에 찾으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알았어, 알았어. 고맙다, 아가. 천만에요,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진심처럼 보였거든요. 억지로 꾸민 친절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 씀씀이 같았죠. 47번 고객님, 5번 창구로 오세요. 자, 이제 직접 봐볼 시간이군. 진수는 천천히 민호의 창구로 걸어갔어요. 드디어 직접 마주할 시간이었죠. 과연 이 젊은이가 자신의 딸과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지 이제 확인해 볼 차례였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민호는 진수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죠. 진수는 약간 놀랐어요. 요즘 젊은 사람 중에 이렇게 예의 바른 사람이 있나 싶었거든요. 앉으세요, 편하게.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통장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네, 예금이세요? 적금이세요? 예금으로. 얼마 안 되는데 30만 원 정도? 진수는 민호의 반응을 살폈어요. 3번 창구 직원처럼 시큰둥해질까 궁금했죠. 하지만 민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어르신께 맞는 상품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시간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민호는 팸플릿을 펼쳐놓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진수는 그의 말투와 태도를 하나하나 관찰했죠. 과연 진짜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어르신, 이 정기예금은요, 금리가 연 2.8%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자가 붙고요. 2.8%? 그게 많은 건가? 요즘 금리가 낮아서 많다고 할 순 없지만 은행 예금 중에선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안전하죠. 중간에 돈이 급하면 어떻게 해? 찾으실 수 있어요. 다만 그러면 이자를 조금 덜 받으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혹시 급하게 쓰실 일 있으실까요? 글쎄, 모르지. 나이 먹으면 병원비도 나가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럼 이 자유적금은 어떠세요? 금리는 조금 낮지만 2.3% 정도 되고요. 필요하실 때 언제든 자유롭게 찾으실 수 있어요. 그게 나을까? 제 생각엔 어르신 상황에선 그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금리 0.5% 차이보다 필요하실 때 바로 쓰실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진수는 속으로 놀랐어요. 민호는 자기에게 유리한 상품이 아니라 고객에게 맞는 상품을 권하고 있었거든요. 실적을 생각한다면 금리 높은 상품을 밀었을 텐데 말이죠. 자네는 손해 아닌가? 금리 낮은 걸 팔면. 아, 그게. 물론 실적도 중요하죠. 근데 고객님이 나중에 불편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요. 요즘 은행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나? 글쎄요. 다들 생각이 다르겠죠.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도 은행 오실 때 이렇게 대접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해요. 진수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저 말투, 저 눈빛은 거짓말 같지 않았거든요. 그때였어요. 옆 창구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제가 대출을 왜 못 받아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신용등급이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저도 월급쟁이에요. 은행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그쪽을 쳐다봤죠. 민호도 상황을 눈치챘어요. 그는 진수를 향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요. 제가 잠깐만 옆 고객님 도와드리고 올게요. 기다려 주시겠어요? 응, 그래. 다녀와. 진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민호는 자기 업무가 아닌데도 동료를 도우러 간 거였죠. 과연 저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했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제가 옆 창구 담당인데요.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출을 신청했는데 안 된대요. 이유도 제대로 안 알려주고. 네, 화나실 만하세요. 앉으세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고객님,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신용등급이 조금 낮게 나와서 일반 신용대출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 상품이 있어요. 금리도 더 낮고요. 자격 요건 보니까 고객님이 해당되실 것 같은데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있어요. 그리고 신용협동조합 쪽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연락처 적어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해 주시지. 죄송해요. 저희가 더 친절했어야 하는데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진수는 그 모습을 다 지켜봤어요. 민호는 화난 고객을 진정시켰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했죠. 단순히 거절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준 거예요. 어르신, 오래 기다리셨죠?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근데 저 사람 자네 고객도 아닌데 도와줬네? 아, 그냥 동료가 힘들어 보여서요. 그리고 고객님도 답답하셨을 것 같아서. 바쁜데 괜찮은 거야? 괜찮아요. 사람이 더 중요하죠. 진수의 가슴이 조금 먹먹해졌어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말. 요즘 세상에서 저런 말을 하는 젊은이가 있다니. 진수는 민호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자네, 이 일 오래 했나? 한 5년 됐어요. 힘들지 않아? 사람 상대하는 일이 힘들 때도 있죠. 근데요, 어르신. 어떤 고객님이 덕분에 도움됐어요 하고 가실 때, 그럴 땐 힘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가? 네. 그래서 이 일 좋아해요. 저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돈 때문도 출세 때문도 아닌 순수하게 일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어르신, 자유적금으로 해드릴까요? 응, 그렇게 해줘. 네. 그럼 신분증이랑 도장 주세요. 금방 해드릴게요. 민호는 서류를 작성하면서도 틈틈이 진수에게 설명했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 잘 보관하세요. 하나하나 친절하게요. 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저게 습관이구나. 꾸미는 게 아니라. 다 됐습니다. 어르신. 통장이랑 카드는 일주일 후에 집으로 배송될 거예요. 고맙네, 젊은이. 천만에요. 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그런데 말이야. 네. 자네 같은 젊은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 게 좀 안 됐네. 고생이요?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은행원들 요즘 힘들다며? 실적에 쫓기고. 아, 그건 뭐 어느 직장이나 비슷하지 않을까요? 진수는 민호의 반응을 살폈어요. 불평을 늘어놓을까 싶었는데 민호는 담담했죠.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솔직히 요즘 은행원들은 돈 많은 사람만 챙긴다고들 하던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자네도 그렇게 일하나? 진수는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민호의 진짜 생각이 궁금했거든요. 민호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저는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응? 물론 큰 금액 고객님들이 은행엔 더 중요하죠.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한테는요, 누구든 소중한 돈을 맡기러 오시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몇 억이고 어떤 분은 30만 원이지만 그 돈이 그 사람한테 갖는 의미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제 생각이 좀 이상한가요? 아니, 아니야. 좋은 생각이야. 진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 말 한마디에 민호라는 사람이 다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젊은이.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다니. 자네, 부모님은 뭐 하시나? 시골에 계세요. 아버지는 작은 농사 짓고 어머니는 집에서 반찬 가게 하세요. 그럼 자네가 맞으겠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보면 알지. 책임감 있는 사람은 말투에서 나오니까. 그냥
부모님이 고생하셔서요. 제가 잘 돼야 한다는 생각은 늘 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의 말투엔 허세가 없었죠. 부모님에 대한 효심, 책임감. 그게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매달 용돈 보내드리나? 네, 많이는 못 드리지만 꼬박꼬박 보내드려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라서. 훌륭하네, 정말.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요. 자네, 결혼은 했나? 네. 아, 아직이요. 아직?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35이요. 그럼 해야지.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늦게 하나 몰라. 하고 싶죠. 근데 돈도 모아야 하고, 집도 마련해야 하고. 여자친구는 있나? 네, 있어요. 어떤 사람인데?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해 준다는 게 신기해요. 자네가 뭐가 못났나? 괜찮은 사람인데, 저는 그냥 평범한 은행원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똑똑하고 예쁘고 착하고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해요. 진수의 눈가가 살짝 젖어들었어요. 저 말투, 저 표정, 딸을 향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민호는 서연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며 더 나아지려 노력하는 사람이었죠. 언제 결혼할 건데? 아직 정확히는. 근데 빨리 하고 싶어요. 그 사람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게 먼저지만 부모님이 반대하면 설득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자신 있나? 네. 제 전부를 걸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진수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충분히 봤거든요. 민호의 진심을, 책임감을, 그리고 딸을 향한 마음을. 진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고맙네, 젊은이. 덕분에 좋은 상담 받았어. 천만에요, 어르신. 다음에 또 오세요. 꼭 행복하게 살아, 자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진수는 은행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민호는 다음 고객을 맞이하고 있었죠. 여전히 그 밝은 미소로요. 진수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젊은이는 진짜였다고.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업무 종료 시간이 다가오자 은행 안 사람들도 하나둘 빠져나갔죠. 진수는 은행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민호가 퇴근하는 모습까지 보고 싶었거든요.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응, 나 끝났어. 오늘 진짜 짜증났다니까. 손님들이 왜 이렇게 까다로운 거야? 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마다 다르구나. 같은 직장에서 일해도. 잠시 후 민호가 나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죠. 할머니, 천천히 가세요. 계단 조심하시고요. 고맙다, 아가. 내가 참 착하구나.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택시 타실 거예요? 아니, 버스 타고 가야지. 택시는 비싸. 그럼 정류장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저도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래, 미안하네. 진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퇴근 시간인데도 민호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었죠. 진수의 가슴이 또 한 번 뭉클해졌습니다. 어르신, 아직 여기 계셨어요? 아, 그냥 바람 좀 쐬고 있었어. 집 가시는 길이세요? 방향이 어디세요? 제가 길 안내해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자네나 빨리 가봐. 늦었잖아. 시간은 괜찮아요. 어르신 편하게 가시는 게 먼저죠. 진수는 민호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끝까지, 정말 끝까지 한결같은 사람이었죠.
진수는 민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자네 참 좋은 사람이구나.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오늘 자네 덕분에 기분이 좋아져서 고맙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하죠.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어르신. 나도 반가웠어. 몸 건강하게 지내고 결혼도 잘하고. 네, 어르신도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진수는 민호의 뒷모습을 오래 지켜봤어요. 저 젊은이의 걸음걸이는 가벼웠죠. 하루의 피로도 잊은 듯 밝은 표정으로 걸어가는 모습. 진수는 그제야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진수는 차에 앉아 백미러로 은행 쪽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민호의 미소, 친절함, 그리고 진심. 모든 게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좋은 애야. 정말 좋은 애야. 김비서. 네, 회장님. 강민호 조사. 그만해. 필요 없어. 네. 그럼 보고서는 어떻게 해? 다 버려. 내가 직접 봤어. 그걸로 충분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진수는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과거가 떠올랐죠. 자신도 젊은 시절엔 작은 회사의 말단 사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열심히 살았었죠. 민호처럼요. 아버지가 된 진수는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본다. 진수가 작은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는데 아내가 도시락을 들고 들어온다. 여보, 또 야근이야? 몸 상할라. 괜찮아. 우리 잘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당신 참 좋은 사람이야. 열심히 사는 모습이 멋있어. 나 믿어줘서 고마워. 진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내가 자신을 믿어줬던 것처럼 이제 자신도 민호를 믿어줄 차례였죠. 그리고 딸의 선택을 존중해줄 때였습니다. 서연이가 잘 봤구나. 내 딸이 사람 보는 눈은 있어. 여보세요. 아빠, 서연아.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민호라는 친구. 아빠가 한번 만나고 싶구나. 제대로. 네. 정말요, 아빠? 응.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초대해라. 아빠, 진심이세요? 그래. 아빠가 엄마 좋아하던 갈비찜 해줄게. 민호 군도 좋아할 거야. 아빠,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괜찮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아빠도 좋아해 줄게. 진수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가슴이 따뜻했죠. 오늘 자신이 본 건 단순히 은행원 강민호가 아니었어요. 딸의 미래, 딸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믿을 만한 것이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수의 마음엔 따뜻한 무언가가 떠올랐죠. 사람을 믿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진수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그는 다시 한번 사람을 믿기로 했습니다. 민호라는 청년을, 그리고 딸의 선택을 말이죠. 서연아, 행복해라. 아빠가 허락한다. 진심은 숨길 수 없는 법이에요. 민호의 진심이 진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처럼요. 때론 화려한 스펙보다, 큰 재산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더 큰 울림을 주는 법입니다. 오늘 진수가 본 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진심의 무게였죠. 왔구나. 아빠 왔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민호 씨, 어서 와요. 편하게 들어와요. 어르신. 그때 그 어르신? 그래요. 그때 그 어르신이에요. 그럼 그때 이야기는 안에 들어가서 하죠. 식사 준비했어요. 민호는 여전히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진수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조금씩 긴장이 풀렸죠. 서연은 아버지와 민호를 번갈아 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심과 진심이 만나 만들어갈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말이죠. 진심은 시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느껴지는 거죠. 누군가의 말투에서, 행동에서, 눈빛에서요. 오늘 한 아버지는 사위가 될 사람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많이 가지지 않아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였던 그 청년을요. 때론 가장 소박한 모습 속에 가장 아름다운 진심이 숨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그런 진심이 있기를 바랍니다.